행동심리 전문가 고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는 저의 반려견 레오라고 해요.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지적! 할 수 있어!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우리가 오늘 할 거는 패티캣에 대해서 4가지에서 5가지 말씀드릴 건데, 우리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도 패티캣에 속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패티캣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 강아지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저기선 짖고 있지만 얌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얌전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교육을,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테이블 보이시죠? 여기에 강아지들을 올려놓고 우리가 마사지도 해보고, 그리고 심폐소생술까지 오늘 되게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그럼 우리가 패티캣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첫 번째로 패티캣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중에 오프리쉬. 강아지들 줄 풀고 다니면 너무 불쾌하죠? 무섭고. 저도 싫어요. 막 저 멀리서 막 대형견이 목 풀고 막 달려온다? 우리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리쉬는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우리 레오를 만약에 줄을 풀어놨어요. 그러면 이미 아까 짖었던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님처럼 물을 수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러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가요.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거나 인지가 안 돼 있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사실 전문가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이거를 좀 들어주시지 않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프리쉬 없죠?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죠? 네, 좋아요. 오프리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암암리에 풀어놓는 곳들이 어디예요? 공원에 또 존재를 해요. 제가 부천에 살고 있는데, 부천에도 암암리에 풀어놓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려인도 그렇고 비반려인도 그렇고 그 공간을 가기가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저 공간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는 데서도 사건, 사고 발생하죠. 근데 보호자들 뭐 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근데 강아지들이 스파크 쳤어요? 싸우죠. 그럼 그때 그분들 뭐예요? 네 강아지가 잘못했네, 내 강아지가 더 물렸네, 소송을 한 해 만에 또 거기서 막 싸움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암암리에 풀어놓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럼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반려견 놀이터 아니면 운동장과 같이 지정된 곳에서만 풀어주세요. 우리 반려인들하고 반려인들의 갈등이 가장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려인들이 기본적인 예의를 안 갖춰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꼭 약속해 주세요. 오프리쉬는 금지!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패티캣 말씀드릴 거는, 우리 보호자분 혹시 매너워터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보호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아지가 오줌을 싸면 거기다가 물을 뿌려주는 행동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확산하고 있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배변 봉투, 물, 이게 2개가 필수예요. 사실 법적인 부분이 지금 따라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우리가 법적인 걸 지금 바꿀 수가 없으니까 반려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지키자라고 해서 패티캣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너워터는 냄새도 좀 줄여주고 우리 비반려인들도 걷기 좀 편해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의 재산 아니면 자전거, 자동차 이런 것들에 내 반려견이 오줌을 싸는 걸 이해한다. 자, 아무도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 맞아요. 그럼 타견이 내 자동차나 개인 재산, 자전거에 오줌을 싸는 거 허용한다. 매너워터를 갖고 갔어요. 근데 자동차에다가 소변을 봤어. 물을 뿌려요. 이상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런 공원이나 일반적인 도로, 인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 소변을 봤을 때 물을 뿌려주시고, 우리 보호자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름에는 물총을 들고 다녀요. 그럼 치우는 재미도 쏠쏠하고,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어해요. 그래서 저 반려인이 그래도 노력을 하는구나. 우리 비반려인 분들도 긍정적으로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패티캣도 지켜주시고, 우리 세 번째 얘기할 거는 강아지 인식표 하신 분. 나는 이름, 연락처, 강아지 등록번호 한 인식표를 했다.
이분들은 제 마음속에 선물을 좀 드릴게요. 아직 있어요. 너무 많아요. 손동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인식표는 지금 법적으로 필수예요. 이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원에 다니다가 불시로 체크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반려견들 목걸이 꼭 착용해 주세요. 네. 우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레오도 그걸 착용하고 있고요. 근데 선생님 제발 좀 앉아 계세요. 훈련사 강아지가 이래서 되겠어? 앉아. 앉아. 여기가 낯선 공간이라서 그래요. 잠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세상에, 창피해서 못 살겠네. 아이고, 네. 그리고 제가 좀 부끄럽네요. 네 번째 패티켓 말씀드리고 별첨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진짜 체감을 하고 있는 건데 재작년보다도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무작정 다가오는 분들 많이 줄었다고 전 느끼거든요. 보호자분들은 어때요? 좀 체감이 되나요? 이게 미디어에서 지금 10년 넘게 송출하고 있어요. 처음 만나는 강아지들끼리 친구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우리 친구 아니죠? 다 모르는 사람. 강아지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체감하는 거는 50%는 그냥 다가오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거의 95%였거든요. 50%는 그냥 다가오고 나머지 30-40%는 그냥 지나가세요. 아는 척 안 하고. 저는 차라리 그게 좋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동의를 구하는데 이 동의를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사회성을 키워주고 싶다 이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다 아시는 건데 사회성을 사람이 좀 키워주세요. 사람을 안 키워주고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래 하고 코인사 바로 시켜? 그럼 또 싸움 나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카밍 시그널을 무수하게 사람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알아듣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구했어 인사해 했는데 저 강아지는 지금 인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 고개도 돌리고 있고 불쾌해요. 불쾌한데 가서 인사하라고 했대 허락해서 해야지 해놓고 사고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내 강아지의 정보 그리고 상대 강아지의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게 돼요.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오늘 내 강아지가 인사를 해도 괜찮겠구나. 아니면 이 강아지는 인사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래서 공원을 다니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강아지하고 인사시키는 걸 천천히 시도를 해도 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꼭 내 강아지를 인사시켜야 되는 강박에 시달리지 마시고 내 강아지와 먼저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리드줄을 잡고 있을 때는 상대 강아지한테 짖거나 달려드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리드줄이 없으면 짖거나 달려들질 않아요. 혹시 내 강아지 그렇다. 훌륭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 강아지들이 이 리드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없으면 그 리더십이 없는 사람의 통제나 이런 명령어를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잘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아지들한테 생존 본능이 가장 1등이거든요. 자기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 리드줄을 잡고 있는 보호자가 제대로 리더십이 없고 발휘를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어적 공격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리드줄 잡고 있는 보호자가 리더십 꼭 갖추고 산책할 때 주도권 꼭 가지고 계세요. 패티켓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반려견 동반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준비물을 좀 챙겨가야 돼요. 케이지, 개모차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해가야 그 한 공간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다 어울려서 놀 수 있거든요. 레오야 너 뭐해? 우리 레오 뭐해요? 딴 데 보고 또 멍 때리고 있죠? 지 보호자가 떠들든 말든 시끄럽든 말든 지 혼자 할 거 잘해요. 얘는 둔감화 교육이 잘 된 친구예요. 그러면은 교육은 누가 시켰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교육만 잘 시켜도 사람이 많든 이벤트가 있든 저기서 앞에서 개가 와른거리든 굉장히 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분들이라면 이렇게 강아지가 둔감화가 될 수 있는 것도 꼭 필요해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못 보여줘요. 왜냐면 쫄아서.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공간으로 데려오진 마시고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앉아서 심심하시니까 우리 반려인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아요. 일어나서.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각측보행. 각측보행이 뭐냐면 우리 강아지가 내 옆에서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레오야 이제 일해야지. 제발 정신 차려. 강아지가 오른쪽으로 리드를 하든 왼쪽을 리드를 하든 전혀 상관없으니까 방향 설정은 편한 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 고리를 잡을 때 제가 지금 오른쪽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에 끝에 있는 이 고리 있죠? 이 고리를 왼손 손가락에 걸어주세요. 이거는 손목에 걸었다 큰 개들은 손목이 다치니까 손가락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리드줄은 오른손으로 잡을 거예요. 오른손으로 잡을 건데, 우리 보통 보호자들 어떻게 해요? 줄다리기 잡듯이 손바닥이 위로 가게 잡죠? 근데 이게 아니라 손등이 위로 가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손등이 위로 가게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레오를 잡고 있는 것처럼. 줄의 길이는 짧아야 돼요. 줄의 길이는 길면 절대 안 되고, 그 길이의 기준이 애매하시잖아요. 그럼 내 강아지가 이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길이. 근데 여기서 줄을 이렇게 당기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줄 잡을 땐 팔을 편안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사람마다 키랑 팔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잡았을 때 줄이 너무 텐션이 팽팽하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오랑 제가 잠깐만 걸어볼게요. 가자. 대본대로 하자. 대본은 없는데요. 가자.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우리 레오? 끌려다녀요? 아니면 지가 앞으로 나서요? 어때요? 가자. 가자. 네, 좋아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저 미안한데 앉아 계세요.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 제 팔의 위치가 어땠어요? 앞으로 끌려갔나요? 뒤로 끌려갔나요? 옆으로 끌려갔나요? 전혀 아무것도 없었죠? 강아지 각측보행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거 내 팔이 리드줄을 잡은 팔, 왼손이 잡았으면 왼손이 잡은 팔, 이거 앞으로 끌려가고 옆으로 끌려가고 뒤로 끌려가고 절대 하면 안 돼요. 강아지한테 내가 리드줄을 이 정도로 기준으로 잡았다. 그럼 여기서 팔은 어디? 반드시 고정. 이 팔은 고정하고 그럼 뭐가 하냐? 이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끌려왔지만 그 팡 튕겨나가는 강아지들 너무 많죠. 이렇게 달려가는 친구가 있을 땐 어떻게? 이 두 다리가 멈추면 돼요. 얘가 갔을 때 튕겨나갔어? 스탑. 팍처럼 버텼어요? 그럼 사람 발이 움직이면 돼요. 사람 발이 움직이면 강아지는 알아서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 발이 움직이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끌을 때는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 강아지 다쳐요. 그거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아지 산책할 때 그럼 평소 짧게 잡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여긴 안전이 좀 확보된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냄새 맡으라고 기회를 줘요. 냄새 맡으라고 기회를 주면서 줄을 살짝 길게 해주는데, 근데 이때 시간은 보호자 마음대로 5분을 있든 5초를 있든 30분을 있든 그건 보호자 마음대로. 그리고 자리를 이동을 하고 싶으면 내 맘대로 가자 하고 이동을 하면 돼요. 강아지한테 가자라고 신호를 주는 이유는 내가 가자라는 말을 안 했을 때는 줄을 이렇게 길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더라도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자라는 신호를 쓰고요. 근데 이 가자라는 신호가 시동이 걸리는 친구가 있어요. 가자 했는데 우왕 팡 튕겨나간다든지 흥분도가 업돼서 일어난다든지, 이런 강아지한테는 가자라고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런 강아지들은 일단 원인을 파악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강아지들은 굳이 가자라는 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냄새 맡게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오케이 아니면 냄새 맡아 이 두 신호를 쓰거든요. 그것처럼 강아지한테 신호를 쓰면 강아지가 알아서 냄새도 맡고 배변도 보고 자기가 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각측보행에 대해서 아셨죠? 이거 이따가 이 시간 끝나고 해보시고요.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보호자분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해요.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보호자에 대한 그 터칭의 긍정성도 올려주고 강아지의 교감이 깊어지는데, 그거 외에도 강아지도 림프가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심각한 단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 아래 단계라면 우리가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림프 순환이 잘 돼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 강아지도 요즘 운동 많이 해서 많이 피곤하거든요. 대신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매일 하기 너무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강아지들도 집에서 편안한 공간에서 이렇게 담요를 깔고 하면 잠도 자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편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이제 심폐소생술. 만약에 애들이 의식을 잃었어. 그럼 흔들어서 깨워보고 뒷발에 젤리 있죠? 젤리를 확 꼬집어보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근데 의식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돼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 확인하는 건 이 코 있죠? 코 앞에다가 손등을 대보거나 귀를 대보거나 이런 피부를 대봐서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손으로도 모르겠다 이러면 얇은 티슈 같은 거 한 장 앞에 대보시고, 근데 호흡이 없어? 그럼 이제 맥박을 확인해야 돼요. 맥박 확인하는 거는 우리 애기 뒷다리 안쪽 사타구니 있죠? 사타구니 안쪽에 깊숙이 손을 넣어보시면 대퇴동맥에서 맥박이 탁탁 튀는 걸 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호흡을 먼저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확보해야 돼요. 목을 일자로 만들어주고 얼굴을 일자로 세워버리면 강아지 숨 막혀 죽어요. 목을 일자로 세워주고 얼굴은 살짝 위쪽 방향. 그럼 기도가 일자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입안에 뭐가 껴있으면 있는 거 다 빼고, 그리고 혓바닥도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혓바닥도 살짝 밖으로 빼주고, 그리고 나서 강아지한테 바로 이제 흉부 압박에 들어갈 겁니다. 흉부 압박을 할 때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 검지, 중지, 양손만 사용해서도 흉부 압박을 할 수 있고, 중소형견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양손으로 가슴과 등을 다 잡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흉부 압박을 할 거예요. 근데 흉부 압박을 할 때 심장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심장의 위치는 내 강아지 앞발을 구부렸을 때 이 팔꿈치가 닿는 부분, 이 심장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견은 이 위치를 양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펌핑할 거고, 그리고 대형견 사람처럼 양손을 펴서 겹쳐서 팔꿈치 굽히지 않고 펌핑해야 돼요. 그리고 가슴의 깊이는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3분의 1은 들어가야 돼요. 살살 하면 못 살아요. 너무 세게 하면 장기 파열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펌핑을 하면서, 펌핑은 몇 회? 초당 2회, 30회. 30회면은 초당 2회니까 15초예요. 생각보다 짧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숫자가 세기를 어렵다. 그러면 그 아기상어 노래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다속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딱 이게 30회 정도 나와요. 그래서 초당 2회씩 이 노래라도 부르면서 30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은 인공호흡. 인공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중소형견 같은 경우에 사람 입에 코와 입이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새지 않게 입을 잘 막은 상태에서 한번 후 불고, 그럼 가슴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럼 한 번 더 후 불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또 어떻게 흉부 압박 30회 반복. 그래서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2분 동안 일단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분 동안 반복했을 때 다시 호흡, 맥박, 의식 확인.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걸 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 아니면 동반자가 있으면 미리 병원에 연락을 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취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급해 죽겠는데 막 동물병원도 찾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더 좋은 거는 미리 평소에 리스트를 찾아서 작성을 해놓거나 그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흉부 압박을 2분 동안 시행하고, 만약에 의식, 호흡, 맥박 하나가 돌아왔다, 이 중에 하나라도 돌아오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실 거고, 그게 아니면 또 반복, 또 2분 반복, 다시 확인, 2분 반복, 다시 확인. 이거를 2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골든타임은 몇 분? 단 4분.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까지 할 수 있어요. 4분이 넘어가면 생존 확률이 6에서 7%로 줄어요. 쓰러지는 즉시 발견하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즉시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바로 차로 이동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호자분들 이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도움 많이 되거든요. 집에 가서 인형으로 꼭 연습해보세요. 우리 고생한 레오 좀 내려도 될까요? 너무 고생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네가 박수를 받냐? 야, 박수는 내가 받아야지. 우리나라에서 강아지가 한 집에서 왔다가 한 집에서 가는 경우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단 10%. 지금 1,500만 반려동물 시대죠? 근데도 10%밖에 안 돼요.
그럼 단 한 번이라도 보호자가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우리 레오도 제가 두 번째 보호자예요. 그리고 우리 첫째 반려견은 유기견이라서 보호자가 몇 번째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수많은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그럼 너무 쉽게 반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을 한 번 입양을 하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 그걸 필수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 펫샵보다는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곳은 맞아요. 우리 유기견들 예쁜 친구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첫째도 유기견 출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입양을 고려하신다면 우리 유기견들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마법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동물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 삑 누른다고 해서 다른 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훈련사들이 마법 뾰로롱 부린다고 해서 강아지가 다른 개가 되지 않아요. 강아지가 행동이 바뀔 수 있는 핵심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의 행동. 사람의 행동이 변해야지 우리 반려견들의 행동과 심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그리고 모두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